이전 영상에서는 색과 맛으로 구분지어지는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지난번 보여드린 와인을 지칭하는 용어들 아직도 많이 남았죠? 당분간은 와인의 분류 2편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혀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단맛을 포함해서 더 큰 범주의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바디감이라는 요소입니다. 바디, 몸?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주변에 커피나 맥주를 즐겨 드시는 분들과 함께 음료를 드시다 보면 이건 바디가 좀 묵직한 것 같다, 가벼운 것 같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뵌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바디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본다면 어떤 음료에서 혀로 느낄 수 있는 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인을 설명한 몇몇 책들에서는 이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트로 가서 저지방 우유와 일반 우유 한 팩씩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미숫가루까지 함께 사오시면 됩니다. 물 한 잔과 우유 각 2잔, 그리고 물이나 우유에 불어놓은 미숫가루 한 잔을 준비하시고 각 음료를 한 모금씩 입에 머금은 뒤에 혀를 굴려보세요. 물을 마실 때는 무색무취해 별로 방해받는 느낌이 없이 혀를 움직일 수 있으실 겁니다. 반면 우유를 입에 머금은 상태에서는 물보다는 다양한 맛과 향, 이를테면 지방의 고소한 맛이라든지가 느껴지실 겁니다. 물보다는 음료의 밀도가 더 느껴지죠. 일종의 저항감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저지방 우유의 경우에 일반 우유보다는 그 저항감이 덜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숫가루를 머금어 보시면 각종 곡물들의 향이나 맛들이 느껴집니다. 우유나 물에 비해서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맛이 나죠. 앞에 마신 음료들보다 텁텁한 느낌도 나고 혀도 비교적 더 잘 안 움직여집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이를 바디감 혹은 바디가 묵직하거나 가볍다라고 표현합니다. 와인에서는 이를 두고 라이트 바디, 미디엄 바디, 풀 바디라고 표현하고 부르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무겁게 혹은 밀도 있게 느껴지는 와인입니다. 결국 바디감이란 해당 와인이 가지고 있는 맛과 성분에 대하여 우리 혀가 인지하는 총체적인 압박감 혹은 정보의 양의 총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감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들로는 타닌, 당도, 산도, 알코올 등의 성분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타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주로 식물에 의해서 합성되는 물질입니다. 적당량 먹으면 심장병도 예방해주고 암세포의 확장도 막아주고 지방간도 막아주는 좋은 물질이지만 맛이 아주 떫습니다. 타닌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다 우려낸 녹차 티백을 혀 위에 술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알코올이죠. 세상에 하고 많은 음료들 중에 주류를 따로 구분하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성분입니다. 사실상 이게 없으면 우리가 술을 마실 이유가 없죠. 흔히 시중에 판매되는 맥주나 소주, 막걸리 등과는 다르게 와인은 각 제품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 함유량 차이의 폭이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12에서 15% 정도의 알코올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와인을 줄 세워놓고 보면 5%부터 22%까지 그 폭이 상당하죠. 이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8에서 10% 이하면 라이트 와인, 14% 이상이 되는 와인을 헤비 와인이라고 구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표현은 바디감을 구분하는 표현들과 헷갈릴 수도 있죠. 그리고 웬만한 라벨에는 그 와인의 도수가 적혀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도수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수치를 확인하는 편이 훨씬 직관적이고 편하죠. 아라비아 숫자와 퍼센트 기호는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아주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 알코올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도수를 끌어올린 와인들이 있습니다. 술주, 정알청, 강알강, 델화, 바로 주정 강화 와인, 영어로는 포티파이드 와인이라고 불리는 종류의 와인들입니다. 이들은 와인을 빚어내는 중간 단계에서 와인보다 알코올 도수가 훨씬 높은 브랜디를 첨가하여 빚어낸 와인들입니다. 그냥 더 빨리 취하려고 폭탄주 만들듯이 섞는 건 아니고요. 이들 대부분은 옛날에 해상 운송 중에 와인이 상해버리지 않게 알코올 도수를 높여서 유통하던 것이 하나의 장르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인을 생선으로 알코올을 소금으로 대체하면 자반고등어하고
가장 대표적인 주정강화 와인의 종류로는 포라쉐, 포트, 마데이라, 쉐리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억지로 껴맞추긴 했는데요. 세계 3대 주정강화 와인으로 꼽히기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포트도 다 같은 포트가 아니고 쉐리도 다 같은 쉐리가 아니며 마데이라도 다 같은 마데이라가 아닙니다. 각 종류의 와인들은 나름의 역사도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친구들의 이름이 보이면 일단 이 와인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마셔야겠구나, 도수가 높겠구나 정도로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반주, 밥을 먹을 때 함께 마시는 술로 정의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주의 역사가 통일신라 정확히 들어맞는 페어링 법칙은 아니라고 하지만 적색 육고기에는 레드와인, 생선과는 화이트와인이 대체로 잘 어울린다 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와인이 식사와 자주 함께 음용되어 왔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와인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서도 와인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전에 마시는 아페리티프 와인, 식사와 함께 마시는 테이블 와인, 식사 후에 마시는 디저트 와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순서대로 식전주, 반주, 식후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각 와인에는 기대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아페리티프는 식사하기 전에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그리고 디제스티프, 즉 디저트 와인은 식후에 소화를 다소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마신다고 합니다. 테이블 와인은 그냥 음식과 잘 어울리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페리티프 와인으로는 비교적 가벼운 느낌의 샴페인이나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 등을 주로 마시고, 디저트 와인으로는 포트나 쉐리 등 주정강화 와인 혹은 달콤한 디저트 와인을 주로 즐긴다고 하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전주와 식후주의 선택은 개인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혼용되어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아페리티프와 디제스티프의 문화는 일종의 식문화입니다. 식전주나 식후주로 반드시 와인을 마셔야 하는 것도 아니죠. 오늘은 여기까지 바디감과 알코올 함유량, 그리고 식사 시의 순서와 용도에 따른 구분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샴페인, 정확히는 발포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